자, 정석 13강 등비수열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을 하기 전에 등차 다음에 오는 게 등비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을 잠깐만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N이 A 플러스 N-1D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등차 중항이 뭐였죠? 가운데 거의 2배가 양쪽 거 합과 같다. 등차 SN이 뭐였죠? 2분의 N의 A 플러스 L, 초항 끝항. 그거 하나짜리하고 2분의 n의 그 L 2분의 n의 A 플러스 L이라고 하는 그 등차 수열의 합 공식에서 L이 누구를 뜻하기 때문에 끝항인데 내가 지금 끝항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끝항이 바로 일반항 AN항이기 때문에 A 플러스 N-1를 넣어서 정리한 새로운 또 다른 SN 2분의 n의 2A 플러스 N-1D 공식. 그쵸? 제일 마지막에 배운 게 뭐였죠?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배운 게 SN을 주어질 때 AN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아,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으니 뭘 배웠는지 몰라서 이렇게 책을 뒤적뒤적 하고 계십니까? 아, 정확도를 위해서요. 네, 좋습니다. 걸리기만 해야죠.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준아야, SN은 등차수열 SN은 어떤 꼴로 표현이 되고? 네, A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꼴로 표현돼서 상수항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상수항이 없으면 A1과 S1이 일치한다. 상수항이 있으면 A1과 S1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수항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상수항이 있었을 때는 S1이 바로 진짜 A1이고 우리가 SN에서 SN-을 빼서 나온 것들은 그 A1은 짝퉁이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두 번째부터 쓰고 A1을 S1에 넣어서 직접 써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뭐 간단히 선생님이 복습 차원에서 상기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 다음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은 말 그대로 어떻게 해가는 수열을 얘기하는 거냐면 곱해가는 수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해가는 수열이라고? 곱해가는 수열입니다. 등차수열은 뭐 해가는 수열이었어요? 더해가는 수열이겠죠. 양을 더하든 음을 더하든 일정하게 더해가는 수열. 그래서 등비수열은 뭐 대표적으로 뭐 이거 있겠죠. 2씩 곱해가는 거 AN이 2, 4, 8, 16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면 2, 4, 8, 16 다음은 30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초항이고요. 이 곱해가는 값을 우리가 공비라고 얘기합니다. 공비. 여기서는 공비가 2가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A1은 2, A2는 2에다가 공비 2를 곱해서 2의 제곱이죠. A3는 2에다가 2를 몇 번 곱해서 2번 곱해서 2의 3제곱이죠. 이렇게 간단 말이지. 그래서 요게 하나 적게 곱해진다. 맞습니까? 그래서 AN을 굳이 보라면 3번이면 뭐 여기 3제곱이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2의 n이다 라고 했어. 그래서 등비수열은 A1은 그대로 A로 쓰고 A2는 A에다 뭘 곱한다고? 아, 얘는 지금 2가 곱해져서 그런 거고요. R을 곱하고 A3는 AR의 2제곱이고 쭉 해서 AN은 뭐 등차도 마찬가지지만 하나 그 공차가 하나 적게 더해지잖아요. 등비도 하나 적게 곱해집니다. 그래서 AR의 N-1 이렇게 쓴다. 이게 뭐라고?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되겠습니다. 등비수열 일반항을 선생님이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등차 중항이 있듯이 무슨 중항도 있겠어요? 등비 중항도 있겠죠. 등비 중항. 자, 봅시다. 요거를 뭐 하면? 제곱하면 양쪽 거 곱과 같다. 오케이? 왜냐면 AR 제곱꼴로 구성되어 있는 게 등비수열이고 가운데 거에 제곱이 양쪽 거, 이 양쪽 거의 뭐와 같다? 곱과 같다. 확실하죠? 이게 등비중항입니다.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쪽 거 곱과 같다. 이게 등비중항입니다. 등비중항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등비수열에 그거 하고 나면 이제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하겠죠. 네? 하기 잠이 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다 두 가지만 쓰겠습니다. 자, 등비 AN은 AR의 N-1이고 그 다음에 등비중항은 어쩌더라?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쪽 거 곱과 같다. A, B, C가 등비 수열이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친하게 지내보죠. 등비랑. 자, 다음 등비 수열의 시판과 AN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얼마씩 곱해갔습니까, 여러분? 30 곱해갔죠. 초항은 1번은 뭐냐라고 물으면 초항은 1이고 공비는 3인 등비 수열입니다. 그래서 AN은 뭐니? 그러면 1 곱하기 3의 n-1입니다. 물론 1은 생략하겠지만요. 그 다음에 시항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A 시항은 3의 9제곱입니다. 3의 9제곱을 계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너무 크니까 숫자가. 2의 10제곱 근처에 있는 거, 뭐 2의 11제곱이나 2의 9제곱 이런 정도는 계산할 수 있겠죠. 물론 3도 한 5제곱까지는 계산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그는 지수법칙으로 그냥 표현하세요. 자, 초항이 2번은 초항이 마이너스 2고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 수열이니까 AN은 마이너스 2에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제곱. 그렇습니까? 그래서 결국 얘는 마이너스 2의 n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검선하면 되잖아요. 그쵸? 아, 내가 틀렸을까? 1, 2, 3, 4. 네, 맞네요. 오케이, 확인하시면 된다고요. 그쵸? 우리 젊은이들이 어째 아침부터 맹해 그냥. 응? 두수 2와 8의 등비 중앙을 구하세요. 2와 8이 있다면 요 가운데 거 중앙 뭐냐? 어떻게 한다고요?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쪽 거 곱과 같다. 오케이? 그래서 16이니까 4랑 마이너스 4. 왜냐면 여기다 4를 넣으면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 되고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수열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뭐죠? 등비 수열이 이렇게 쭉 가는데 이것은 몇 항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1번 볼게요. 자, 초항이 뭔가요, 여러분? 초항은 2고 공비는 마이너스 3인 등비 수열이니까 AN은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1제곱이 마이너스 486이다 해서 n을 찾아 내시면 되겠죠. 2번 첫째 항이 마이너스 2, 8항이 256인 등비수열. 우리가 등차수열에서 8항은 A 플러스 몇 D? 7D. 그쵸? 그러면 네, 그러죠. 그러니까 8항 등비수열에는 AR의 몇 제곱? 7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째 항 A가 마이너스 2고 8항이라 그랬으니까 8항은 마이너스 2 곱하기 R의 7제곱이다. 그랬더니 256이다 라고 해서 R이 짠 하고 풀리겠다. 자, 3번 공비가 0.5, R이 0.5, 0.5가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6항, AR의 몇 제곱? 5제곱. 그렇죠, 6항. 그래서 A 곱하기 2분의 1에 5제곱을 했더니 14다. 그래서 A가 짠 하고 나타날 것이다. 자, 그 다음 N항이 일반항이라고 얘기했죠. 그것이 등비수열의 공비를 구하세요. 공비. 공비를 구하려면 AR의 n-1제곱 이거를 AR의 n-1제곱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막 지수법칙을 맞고 하려면 너무 힘들죠.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맞춰요. 네, 그런 방법이 있겠죠. 맞춰요. 뭘 맞춰요, 근데? 아, 저걸 맞춘다고요? 너무 힘든 거라고 얘기했는데 맞춘다고 그러면 어떡하죠? 아니, 따로따로 분명히. 무슨 말일까요? 아니.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수학을 전공한 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네. 자, 바로 간단합니다. 1항과 2항의 관계만 보시면 되죠. 무슨 얘기입니까? 저기다 뭘 넣으라고 얘들아? 그래. 1 넣으라고. 1 넣으면 얼마니? 3 곱하기 2의 몇 제곱이니? 3제곱이고 2 넣으면 몇 제곱이니? 3 곱하기 2의 5제곱이잖니. 그럼 여기 뭐 곱해졌니? 2의 제곱 곱해져 있니? 그렇지. 그렇게 구하면 된다고. 물론 이제 맞춰도 돼. 막 문자를 막 맞추면 되지. 맞춰도 되지만 불편하잖니. 그지? 이해하셨습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유제들 다 숙제해 오셨다 그랬나요? 네. 숙제하셨어요? 세대만 때려주세요 이런 뜻인가요? 이 손이 뭘 의미하죠? 어? 어? 세 개. 아, 덜 했어요. 지각도 하시고 세 개도 덜하고. 좀 이따 진실의 방으로 오세요. 너는? 아, 묻지도 마세요. 저는 한 개예요. 13-2번. 요거 그대로 유튜브에 올릴 거야. 자, 그 다음 보죠. 자, 2항이 9고 5항이 243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2항이라 그랬으니까 AR은 9, 5항이라 그랬으니까 AR의 4제곱은 243. 그쵸? 그래서 요것을 AR하고 R의 3제곱으로 쪼갤 수가 있겠죠? 뭐 대입법으로 볼 수 있겠네. 대입법. 오케이? 뭐 이게 뭐 대입법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쪼개면 얼마죠? 9 9, 28. 그 다음에 7, 7, 9, 63. 그래서 R의 세제곱 27. R의 세제곱 27을 만족하는 R은 몇 개밖에 없어요? 오 마이 갓. 두 개죠. 뭐래냐? 한 개죠. 너 때문에 두 개라고 그랬잖아, 쌤이. R의 3제곱은 27은 넘어가서 R의 3제곱 마이너스 3세제곱은 0. R 마이너스 3에 R의 제곱 플러스 3R 플러스 9 하면 여기서 무슨 근이 나와버려? 허근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실수 R은 이 한 개밖에 없다. 세제곱을 만족하는 것은 한 개밖에 없다. 잘 기억하세요. 에? 알았죠? 여기도 세제곱, 여기도 세제곱이면 만족하는 거 한 개밖에 없다고 잘 기억하라고. 네, 그래서 R이 얼마 나왔죠? R이 3 나왔어. 그러면 A는 얼마죠? 역시 3이죠. 오케이. 초항상 공비 3. 그러면 1번 구했고요. 자, 2번 갈게요. 2번. 몇 항이 729냐? AN이 3 곱하기 3의 n-1인데 그게 729냐? 3의 몇 제곱이 729입니까? 응? 3의 6제곱이 729입니까? 자, 3번 갈게요. 몇 항에서 처음으로 지금 일반항이 3의 n제곱 아니에요. 3의 n제곱이 얼마보다 커지냐고? 만보다 커지냐고. 그래서 밑에 뭘 아름답게 줬어요? 상형로그 값을 줬기 때문에 여기다 양변에 미시 10인 상형로그를 씌우고 얘가 얼마죠? 로그 만이니까 4죠. 4. 네, 4 맞습니다. 그래서 n 떨어지고 로그 3을 곱해가지고 여기가 4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0.4771. 오케이? 0.4771을 대입하시면 양변 나눠서 자연수 n을 찾을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자세가 너무 아름다운 학생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로그 AN이 등차 수열이면 일반 수열 AN은 등비 수열임을 밝혀라. 뭘 밝혀? 어떻게 밝혀? 어떻게 증명해?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의 관계를 밝히면 됩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된다. 다시 뭐라고요?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 오케이? 이게 등차 수열이라 그랬잖아요. 등차 수열이니까 결국 저기다 뭘 넣은 거? 로그 AN 이렇게 있고 로그 AN 플러스 1이 있고 로그 AN 플러스 2라고 있는데 이 세 개가 무슨 관계냐고 얘들아. 등차 수열 관계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이 얘기들끼리 무슨 중앙을 할 수 있겠냐고 계속 묻는데 전혀 지금 감을 못 잡고 계십니다. 등차 중앙을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라고요. 내 말은 맞아요? 네. 선생님 설명이 미흡했나봐요. 그러면 이제 얘가 지금 조건식 아니니 조건식. 그죠? 이 조건식을 가지고 어떻게 저떻게 했더니 AN들이 등비 중앙이 나타나도록 해라 라고 하는 얘기죠. 로그 어렵습니까? 이거 올리고 진수끼리 뭐예요? 곱하죠. 그러면 로그 AN 플러스 1에 뭐는 제곱이 로그 AN과 AN 플러스 2번의 곱셈이다. 그래서 밑이 똑같기 때문에 진수끼리 같을 거다. 고로 AN 플러스 1번의 제곱이 AN번과 AN 플러스 2번의 곱셈하고 똑같다. 등비중앙 나왔다.
끝. 됐어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 다음 8xy가 이 순서대로 무슨 뭘 이루고 있고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자 여기 첫 번째 식이죠.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가운데 거의 2배가 양쪽 거의 합과 같다. 두 번째,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그랬으니까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쪽 거의 곱과 같다. 36x라고 할게요. 바로 36x이다 라고 하는 두 개의 관계가 나왔죠. 그래서 조건식 보입니까? xy가 양수로다가 요거를 풀어 제껴주세요. 이런 얘기 아니니? 무슨 법? 2차 연립방정식 풀이 순서를 말할 수 있겠는 사람? 2차 연립방정식 풀이 순서. 대입한다, 인수분해 해본다, 그 다음에 가감법. 알았어. 선생님 말할게. 자, 이차항소거법 또는 상수항소거법. 콜? 다시 처음부터 5개가 있는데, 5가지가 있는데, 이 순서에 맞추라는 얘기 아니라 여기서부터 골라서 하는 건데, 천천히 생각하면서 풀으라는 얘기야. 오케이? 이건 그냥 y는 해서 그냥 대입하면 되지만, 그게 머릿속에 있는 것과 없는 건 엄청난 차이 아니야. 그지? 그래서 나올 때마다 선생님 언급을 해주는 거야. 어차피 너희들은 지금이 귀염둥이들이지 않니? 아직은. 그쵸? 깜짝이야. 그래서 대입한다. 그래서 뭐라고요? 인수분해 본다. 그 다음에 2차항 또는 상수항 소거 해본다. 오케이? 2차항 소거, 상수항 소거 따로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죠? 마지막으로 합곱 치환해 본다. 네, 다들 기억하시고 있네요.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입하셔서 푸세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종이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처음에 뭐가 있었대요?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이렇게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말 좀 해줘, 빨리. 9개. 자, 여기 새로 만들어 볼까요?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 있었는데 얘를 9개를 만들었대요. 이렇게 가로 세로를 일명 몇 등분? 3등분 해서 어떻게 해버렸대요? 그 가운데 정사각형을 떼어내는 여기를 파버렸대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게 몇 회 시행이에요? 1회 시행을 한 거죠. 1회 시행. 그럼 1회 시행에 우리가 남아있는 포인트가 뭐예요? 시행 후 남아있는 것들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1회 시행할 때는 4 곱하기 4해서 곱하기 9분의 1입니까? 8입니까? 8이죠. 남아있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2회 시행 때는 요걸 또 각각을 전부 다 몇 개씩으로 나눠서 각각을 전부 다 이렇게 장인정신을 가지고 9개로다가 나눠가지고 한 번만 더 합시다. 여기를 각각의 가운데 거를 어떻게 했대요? 파버렸대요. 그쵸? 빼버렸대요. 그러면 2회 시행 때는요. 1회 시행 때 있는 1회 시행 때 남아있는 것에다가 또 9개 중에 8개가 남죠. 오케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추론 능력이죠.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수열 단원은 교육 목표가 뭐죠? 여러분의 뇌에 무슨 능력을 키워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추론 능력을 키워주고 싶은 거죠. 네? 수열을 잘 이루면서 앞으로 어떠한 것들이 나올 것이다, 뭐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추론 능력을 지금 키워주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살지는 몰랐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n회 시행 때는 자, 이게 9분의 8에 이제 여기가 앞에 16 하고요. 9분의 8에 몇 제곱이라고요? 일반항이 아니에요. 일반항이 아니라고 해. 그러죠? n제곱이죠. 오케이? 2회니까 봐봐요. 1회 시행 후잖아. 후. 1회 시행 후. 조심하시라고요. 알았어요? 2회니까 2번이잖아. 추론이 안 되네?
돼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20회 시행은 여기다 뭘 꽂아 넣어요? 20. 그럼 20을 여기다 계산하려고 하면 이걸 계산을 하라 그렇다면 직접 계산하라 그랬다면 뭘 줘야 돼? 로그를 줘야겠죠. 로그를 줘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답 써놓으시면 됩니다. 몇 제곱이면 여기다 20제곱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그런 계산, 그런 디테일한 계산들은 어디서 배워요? 사실은 상용로그에서 배우는데 또 여기서 그걸 또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겠죠. 그냥 저렇게만 써봐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등차 수열을 합을 유도할 때 어떻게 했다? 1번부터 n번까지를 써서 그거를 확 뒤집어 가지고 하나 더 더해가지고 2로 나눴다. 기억하십니까? 등비 수열의 SN을 유도하는 방식도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지만 요게 여기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뒤에 가면 또 다시 한 번 쓸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등비 수열의 합은 유도하는 과정이 뒤에 가서 또 다시 한 번 쓰인다고 얘기했어요. 몇 급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한 번 더 쓰니까 잘 기억하시고 나중에 저런 놈이 등비 수열에서 해봤지. 네, 한규를 쳐다본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뭐죠? 응? 선생님이 강의를 찍는 주 목표는 뭐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니? 요거를 빨리 베이스를 깔고 좀 더 수준 높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걸 내가 설명하기 귀찮아서라고 하면 선생님이 좀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SN 가겠습니다. 자, 등비예요, 등비. 그럼 요렇게 가겠죠. 요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가 있죠? N까지 가 있다고요? 네. 안타깝습니다. 이렇게까지 가야죠. 일반항이니까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뭘 할 거냐? 등차와 다르게 공비를 한번 곱해버릴 거예요. 뭐를 곱해버려? 공비를. 그러면 이게 다항이죠, 다항. 그죠? 좌변에 R이 곱하면 우변에 얘만 곱하나? 얘만 곱하나? 다 곱하죠? 그죠? 그럼 얘한테 곱하면 AR, 얘한테 곱하면 AR 제곱, AR 세제곱. 왜요? 이거 뭐예요? 요런 봐라. 1, 2죠? 네. 여기 얘한테 곱하면 AR, 얘한테 곱하면 AR 제곱, 얘한테 곱하면 AR 세제곱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리를 맞춰서 빼기도록 그냥 의도적으로 여기다 쓸 거라고. 무슨 말 이해하셨습니까? 네. 좀 이따 맞춰서 뺄 거니까. 요놈이 일로 오겠죠. 뭐로? AR에 n-1로. 얘는 여기로 가겠죠. AR에 몇 제곱으로? n제곱으로. AR에 n제곱. AR에 n제곱. 그래서 둘이를 뭐 해버릴 거냐면 빼버릴 겁니다. 그러면 1 여기가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1-R에 SN이 되고 요거는 없어지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다 없어질 것이다. 여기까지 다 없어지고 여기는 A고 이거는 마이너스가 분배되기 때문에 -R에 N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둘을 뭐로 묶어서 A로 묶어서 정리하시면 등비의 SN이 짠 하고 나타났다. 그쵸? 자, 됐죠? 네. 자, 그러면 항상 뭐 이것만 해서 딱 깔끔하게 끝나면 좋은데 뭐가 붙어 있어 여기에? 1이 아니다. 이거 한번 자리 한번 바꾸는 거 먼저 쓰고요. 자, 이거 분모를 자리 바꾸면 분자도 같이 바뀌어야겠죠? 그래야 부호가 안 바뀝니까? 네. 그리고 뭐가 또 붙어야 돼요? 1이 아니다. 오케이? 공비가 1인 것도 등비수열입니까? 라고 말하면 등비수열이죠. 우리가 앞에서 그 이 수열 이거 기억나니? 이거 등차 수열이니? 왜?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하면 되잖아. 공차는 뭐 2, 0이면 안 된다 이런 조건 없으니까.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 등비수열이니? 맞아요. 공비가 1인 등비수열 할 수가 있잖아요. 코에 검은 코걸이죠. 그죠? 귀에 검은 귀걸이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냐? 별로 의미는 없지? 왜? 수학적으로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완벽한 공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R이 1이 아닐 때는 여기다 쓰시고 그럼 R이 1이면 초항 A가 계속 반복될 것이다. 왜? 1을 곱했으면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초항 A야. 곱하기 1을 했어.
A야 또 곱하기를 했어. A야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A가 몇 개 더해져야 돼? SN이라고 하는 수는 N개 더해진 거니까 AN이지 않냐. 뭐 이렇게 해놔야 완벽한 공식이 된다. 오케이? 됐습니까? 예. 나왔다 야 저기 3번에. 그치? 놀랍게 나왔죠? 자, 그래서 1번에 SN은 초항이 2고 공비가 2고 그래서 N항 SN은 자, 공비가 자, 소개시켜 드립니다. 공비가 1보다 큰 애들은 여기다 넣습니다. 공비가 음수이거나 1보다 작은 애들은 여기다 넣습니다. 왜? 그래야 분모가 뭐가 안 나와? 음수가 안 나오니끼니. 그죠? 분모가 음수가 나온다고 문제가 될 건 없지만 또 나중에 바꾸려면 귀찮으니까. 그죠? 그래서 2-1 앞에다 공비를 꽂아 넣고 그 다음에 초항 쓰시고 2의 몇 제곱이라고 SN은 N제곱인 거 일반항하고 다릅니다. 자 2번 초항이 0.2고 공비가 얼마죠? 0.1인가요? 네 10분의 1이죠. 그래서 SN은 1-0.1에 공비 뒤로 보내라고요. 그래서 0.2에 1-0.1에 n제곱 3번은 공비가 1인 수니까 그러니까 SN은 3이 몇 개? n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다음 등비 수열의 SN을 구하세요. S를 구하라, SN을 구하라 같은 말이죠. 자, 1번 A는 1이고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항수는 몇 개입니까? N개입니다. 맞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그쵸? N 플러스 1개죠. 플러스 1개. 조심하세요. 항수를 잘 꼼꼼히 보시라고요. 여기 지수 2의 2분의 1부터 n까지 여기까지가 n개고 하나 더 있지 않냐? 그치? 응? 동혁이 왜 이걸 이렇게 말고 계시나요? 집중이 안 돼요? 지휘가 잘 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SN은 1-마이너스 2분의 1에 그 다음에 초항 1 생략 그래서 1-마이너스 2분의 1에 n 플러스 1제곱 여기 생략 여기 앞에 초항이 생략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2번은 오랜만에 나왔네요. i죠 i. 그렇죠? 느낌 많아요? 이거 답을 바로 볼 수 있다. 준아 얼마인가요? 걸리면 어떡합니까? 복소수 4개씩 묶어서 0 되는 거 벌써 잊어먹었나요?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쵸? 이게 101개이기 때문에 4개씩 묶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묶지 말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4개씩 묶어버리면 1 남는다 해서 답이 1입니다. 이렇게 되라 그랬잖아. 동영이 알고 있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굳이 답이 1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이. 초항이 1이고 공비가 i이고 항수가 101개인 수열이 그 수열의 합으로 나타내서 계산해보자 라고 하는 게 교육 목표입니다. 지금 초항이 1이고 공비는 i고 항수는 몇 개고 101개고 그쵸? 그래서 SN은 S101 그냥 SN으로 쓰겠습니다. SN은 1-i에 그 다음 1 생략 1-i에 몇 제곱? 101제곱. 그러면 1-i에 101개가 4개씩 삥삥삥 돌아가면 1개 남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3번. 동혁아 초항은 2, 공비는 2, 항수는 구해야죠. 오마이갓. 네. 그렇죠. 2024번 2의 10제곱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2-1에 2의 10제곱 마이너스 요거는 계산하셔야 돼요. 얘는요 또. 이 정도는 계산하셔야 된다고. 그쵸? 네. 자 13-9번 한번 보죠. 10번하고 이게 9번 여기 있는 얘들을 등비 수열의 합인데 이상한 애들이 나타났죠. 위에 거 등비 맞나요? 네. 맞아요? 어떻게 제가 등비죠? 어디 보고 있습니까? 칠판에 안 보입니까? 칠판 보세요. 칠판 보고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기를 지금 유도하고 있는데 거기를 책을 보고 있으면 어떡하니?
저게 등비수열은 아니지 않냐. 왜? 아, 여기다 얘를 곱한다고 그 다음 것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 이거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항이니까. 그지? 따로따로 돼 있지 않냐고 어차피. 그러니까 그래서 1번은 앞에 있는 2, 4, 6, 8 이것들을 따로 그 다음에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을 따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라고. 그럼 앞에가 등비냐고. 아니라고 대답해야죠. 뭐예요? 등차라고 대답하셔야죠. 이씨 커지는. 그래서 등차와 등비를 섞어놨지 않냐. 그러면 등차는 등차끼리 따로 하고 등비는 등비끼리 하면 된다. 그럼 2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9잖아요. 9. 99잖아요. 999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죠. 앞에 거를 등비로 10개를 하라는 소리고 마이너스 1은 10개를 따로 계산하시는 꼴로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 눈에 안 보이면 넘어갈 텐데 보였으니까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여러분 숙제하실 때 곤란함을 느낄까봐. 그죠? 잘 안 풀리면 그잖아. 선생님도 수학 풀다가 뭐 막히고 그러면 승질이 나는데 너희들하고 안 그러겠냐고. 그죠? 답답하잖아. 그죠? 13-6번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다. 2항과 4항의 합이 20, 4항과 6항의 합이 80, n항과 n 합을 구하세요. 그러면 1번은 식으로 표현해보면 2항과 4항의 합이 20이고 그 다음에 4항과 6항의 합이 80일 때 이렇게 된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 대입법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얘들을 뭐로 묶어내신다면 R의 제곱으로 묶어내신다면 앞에 있는 꼴이 나타나지요. 이게 얼마니까요? 20이니까요. R제곱은 4지요. 그죠? 뭐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안 그러면 몇 개 나오니까요? 2개 나오니까요. 그쵸? 오케이? R이 양수라는 조건이 있다고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R이 2라 그랬으니까 대입하시면 2A, 8A, 10A인가요? 네, 그래서 A는 2다. 초항이 2, 공비가 2인 수열에 뭐 구하랬나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랬나요? 그러면 SN은 2-1에 2에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네, 정리는 여러분이 하세요. 자, 그 다음 2번. 공비가 실수인 등비수열이 있다.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이 1이고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33일 때. 자, 뭔 느낌 납니까? 등차수열에서 일정하게 묶으면 그 묶음끼리 등차수열이 적용된다. 공부하고 오셨습니까? 기억하세요? 10개씩 묶었더니 몇 D 차이가 났었죠? 동엽 학생? 100D. 그렇죠.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런 것처럼 등비수열도 이제 봐봐 지금 첫째 항부터 5항까지 그 다음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첫째 항부터 15항까지 그러면 5개씩 묶으면 걔들끼리 등비수열이 적용? 안 돼. 이게 안 돼요. 안타깝습니다. 얘는 이게 다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추론하면. 선생님 당연히 함정이 봤으니까 걸려들어야 재밌지. 그지? 자, 그래서 얘는 식변형을 하는 거라고요. 뭐 하는 거라고요? 식변형. 그렇잖아요. 처음 배운 학생들이 함정에 걸려들은 게 선생님이 재미인데 걸려들어줘야지. 물론 두 번째 배운 학생들은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자, S5번이 얼마라고요? 1이고요. S10번이 33인데 S15번을 구하라. 무슨 수열에서? 등비수열에서. 오케이? 뭐라고요? 풀이 방법은 식변형이라고. 뭐라고? 식변형. 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자, R-1에 선생님 공비가 1보다 클 수도 있잖아요. 상관없죠? 상관이 없잖아요. 여기가 내가 편의상 분모가 음수가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는 게 편하다 그랬지. 공비가 미지수인데 어쩌가란 말이야. 그치? 사투리를 줄여야 되는데 어떡하란 말이니?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어색한가요? 하던 대로 할까요? 네. AR에 n제곱, n제곱이나 5제곱 마이너스 1이다. 5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요놈이 1이다. 이렇게 쓰고 났더니 10항은 R-1에 A에 R에 10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자, 여기 착한 어린이 눈에는 이게 뭐로 보여요? 합차로 보이나요? 뭐와 뭐에? 5제곱 R의 5제곱 마이너스 1과 R의 5제곱 플러스 1의
여기가 원래 10제곱이었죠. 거기만 선생님이 시작부터 살짝 쿵 뭐 했어요? 찢어놨죠. 그랬더니 요놈이 얼마더라? 1이더라. 그럼 R의 5제곱 플러스 1은 33이고 R의 5제곱은 32다. 선생님 저는 R의 5제곱 30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R이 2입니다. 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꼭 구할 필요는 없어요. 꼭 구할 필요가 없다고. 왜 나중에 저걸 써먹으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15번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R의 15제곱, R의 15제곱은요. R-1에 A의 R의 몇 제곱? 15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는 5제곱 입장에서는 세제곱, 1세제곱. 됐어요? 다시 R의 15제곱은 R의 5제곱의 몇 제곱? 5제곱의 세제곱. 그 다음에 1의 세제곱. 그래서 얘를 어떻게 쪼개겠다고요? R-1에 A의 R의 5제곱 마이너스 1에 R의 10제곱 플러스 R의 5제곱 플러스 1. 맞습니까? 네, 그럼 요놈이 어쩌면 저기 처음에 준 5항하고 똑같죠? 요놈이 1이죠? 네, 그 다음 요놈은 봐봐요. 계산 굳이 안 해도 된다고. 32의 제곱이죠? R의 5제곱의 또 제곱이니까. 그럼 요놈 32. 그래서 정답은 32의 제곱하고 32 더하기. 왜 선생님이 저게 5제곱을 굳이 예를 들어서 여기 딱 30이나 나와서 그렇지.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R의 5제곱이 예를 들어서 뭐 8 이렇게 나왔어. 그럼 R 구할 수 있나? 구할 수 있죠. R의 5제곱은 8이면 R은 그 5제곱근의 2의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불편하잖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구할 수는 있지만 불편하지 않느냐. 근데 못 구한다고 대답해 버리면 어떡하냐? 구할 수는 있지만 불편하다는 얘기지. 그리고 구할 필요가 없다. 무슨 뜻이 이해했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럼 잠깐 여러분들이 또 친해지고 나서 그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왜? 자, 13강 이어서 수업하겠습니다. 자,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 AN을 구하세요. 자, 등차 수열에서도 했죠. 똑같습니다. 하는 방법은 무엇을 줄 때 SN을 줄 때 AN을 구하는 방법. 그래서 AN은 SN에서 SN-를 빼고 어떻게 구분한다고? A1과 S1이 일치하면 N에다 뭘 부여하고 1을 부여하고 A1과 S1이 일치하지 않으면 누굴 버린다고? 2를 A1을 버리고 S1을 진짜 A1으로 쓰고 N을 몇 번부터 쓴다고? 2번부터 쓴다. 깔끔하게 정리되셔야 돼요. 머릿속에. 알았죠? 자, 그래서 등비수열 똑같습니다. 등비수열 AN은 SN 3의 N-1 마이너스 3의 N-1 마이너스 1 이게 뭐고요? SN이고요. 이게 뭐고요? SM-1이죠. N자리에 마이너스 N-를 꽂아 넣었으니까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뒤에가 이렇게 없어지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기술이죠. 우리가 이런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 보세요. A의 N제곱은 A 곱하기 A N-1 어떻습니까? 느낌 와요? 좋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의 N-1 마이너스 3의 N-1 굳이 이렇게 하는 거는 바로 묶으려고. 오케이? 묶으려고. 분배 법칙 하려고. 그래서 3-1 물론 이제 바로 하실 수 있으면 바로 하셔도 되고요. AN은 자 그래서 2 곱하기 3의 N-1이다 라고 하는 일반항이 나왔죠. 자 1 집어넣어 볼게요. A1이 어떻습니까? A1이 어떻냐고요? 얼마냐고요? 2죠. S1 어떻습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S1 2죠. 일치했죠. 그럼 여기다 몇 번 부여해? 1번 부여해서 이게 일반항이다. 됐죠? 2번 자 요렇게 돌려치기 하죠. SN-1은 2의 n제곱이고 SN은 2의 n제곱 플러스 1이다. 됐어요? 네, 그래서 AN은 2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n-1 플러스 1 이렇게 빼는 거죠. 요놈이 뭐고? SN이고 요놈이 SN-1이다. 그래서 둘이 빼면 아까 방금처럼 이렇게 둘이 없어질 거고 2 곱하기 2의 n-1 마이너스 2의 n-1 그래서 2-1이니까 AN은 2의 n-1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A에는 A1은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1이고요. S1은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여기 있죠?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3이다. 둘이 다르다. 누굴 버린다? 짝퉁을 버리고 얘가 찐이다. 그래서 여기다 몇 번 부여하고 2번 부여하고 1번은 요 놈을 써준다. 그쵸? 네. 깔끔하네요. 그러면 등차는 SN이 AN 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 꼴이어서 C가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A1과 S1이 일치하냐 A1과 S1이 일치하냐 안 하냐가 정의됐다면 등비 S에는 AR의 N제곱꼴로 표현해 봤을 때 AR의 N제곱 플러스 B꼴로 표현해 봤을 때 A 플러스 B가 0이면 A1과 S1이 일치하고요. A 플러스 B가 0이 아니면 A1과 S1이 일치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기본인데 확인해 볼까요? 자, 얘는 1 곱하기 3의 N-1이니까 요게 A 역할, 이게 B 역할이죠. 둘이 더해서 0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요거는 1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요게 A 역할, 이게 B 역할 맞습니까? 둘이 합쳐 0이 아니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다. 오케이? 그럼 왜 그렇게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 라고 묻는다면, 자, 그거죠. A에는 AR의 N제곱 플러스 B, 즉 SN에서 누굴 빼요? AR의 N-1 플러스 B, SN- 빼죠.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고, 정리하면 AR의 맞죠? AN-를 RM-를 묶을 거니까요. AR의 마이너스 A의 R의 N-, 이게 AN이죠. 그래서 A1은 여기다 2를 집어넣으시면 AR-A고 S1은 여기다 2를 집어넣으시니까 A 플러스 B죠.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그럼 둘이 쌤 먹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잠깐만요. AR의 N-, R을 빠졌네요. AR 플러스 B 여기 빠졌죠. 자, 그래서 둘이 쌤 먹으니까 둘이 똑같고, 그럼 얘랑 해서 마이너스 A가 B가 되려면 결론적으로 A 플러스 B가 0이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됐어요? 하는 원리는 똑같다고 그냥. 근데 그걸 문자로 취급해서 처리하니까 저런 공식이 나온 건데,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우는 게 아니라고. 나중에 검산을 저렇게 빨리 한다라고 하는 걸 소개시켜 드릴 뿐입니다. 오케이? 예, 선생님이 소개를 안 시켜주면 또, 선생님 저렇게 중요한 걸 왜 소개시켜 주지 않으셨나요? 라고 할까봐 선생님이 소개를 시켜 드린 것 뿐이에요. 자. 13-8번 가겠습니다. 자, 연율 R로 매년마다 복리로 이자를 붙인다. 이런 얘기가 복리죠. 자, 그래서 매년 초에 중요한 단어죠. 매년 초에 A1씩 적립하여 N년 말 중요한 거 사항이죠. 초에 적금해서 말에 탔다. 오케이? 다시 중요합니다. 연율 R로다가 N년 동안 매년 초에 A1씩 적금해서 N년 말에 탔다.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초에 적금해서 말에 탔다는 이 개념이 뭔 얘기냐면 1월 1일 은행문을 1월 1일 빨간 날인가? 예를 들어서 1월 1일 문을 연다면 1월 1일 은행문을 열자마자 9시에 열어요 보통? 9시에 열자마자 들어가서 A1을 적금을 맺겠다고. 오케이? 그러면 그게 1년을 꽉 채우는 시기가 12월 31일 은행문을 딱 닫을 때 그때가 1년을 채운 건가요? 아니면 다음 연도에 은행문을 열자마자 가서 찾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묻는다면 12월 31일. 오케이? 은행이 그렇게 쪼잔하진 않아요. 아니, 은행이 물론 이제 이자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쪼잔하지 않다고. 1월 1일 적금해서 12월 31일을 이제 찾으면 1년으로 본다고. 오케이? 수학적으로 한 사이클 지나기 직전까지가 1일이라고. 한 달 그러면 왜 어딜 자꾸 쳐다봐? 왜? 집중하세요. 동혁이 집중하세요.
1월 1일에 예? 다시 말합니다. 한 달이면 예?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한 달로 본다고. 8월 1일이면 다음 달이죠. 같은 개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걸 처음에 많이 놓쳐요. 처음에. 오케이? 그래서 1년차, 2년차 쭉에서 n년이라고 그랬으니까 n-2년까지 해보죠. 이게 중요한 거니까. n-2년차, n-1년차, n년차. 전부 다 어떤 1월 1일 날 얼마씩을 적금했다고요? A1씩 적금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n년차 1월 1일이라고요. 그래서 OOD에서 찾았다고요. n년차 12월 31일, 마지막 연도 12월 31일 날 찾았다고요. 네?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현재 A1을 n번 적금했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자를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간다고. 다시 뭐라고? 거꾸로 간다고. 마지막 연도에 적금한 걸 이자를 줍니까? 라 그러면 이자를 줄까요? 안 줄까요? 네, 줍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오케이? 왜 R이 아니고 1 플러스 R입니까? 이를 이자를 10%, 10,000원을 맡기면 이자가 10%야. 그럼 0.1에서 이 돈이 난 1,000원 받나 은행 가서? 아니, 11,000원 받아야지. 1,000원 받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율이 R이면, 무슨 말이 이해했어요? 이율이 R이면 1 플러스 R이지 R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요 놈은 요 두 번째 있던 요거는 이자를 몇 년 걸 주는 거예요? 1년, 2년 걸 주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근데 더 이상 표현할 필요가 없죠. 왜?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단원 이름이 무슨 단원? 지금 현재 몇 강? 13강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에서 원리합계, 돈의 합, 원리합계가 나왔지 않냐? 그럼 등비수열은 뭐뭐 필요해? 등비수열은 뭐뭐 필요해? 등비합은 초항공비 항수가 필요한 거 아니야? 등비 S에는 초항, 공비, 항수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걸 어디다 꽂아 넣으면 SN 공식 꽂아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더해가는, 이렇게 쭉 더해가는 이게 원리합계 SN인데, 예? 초항 나왔지 않냐? 두 번째 항 했으니까 공비 나왔지 않냐? 항수가 모르는데요. 왜 모르니? n년 적금했다 그랬는데 왜 항수를 모르니? 이 말이야. 됐어요? 특이하죠? 초항이 A1이 아니라 마지막 연도에 이자를 붙여준다고. 왜냐냐고 물으시면 1월 1일에 적금해서 마지막 연도차 1월 1일 초에 적금해서 말에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걸 유식하게 기수불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에 적금해서 말에 바로 끝나는 적금은 기말불이라고 이거.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런 용어까지는 필요 없고요. 아무튼 마지막 연도 이자를 준다 안 준다? Everybody? 준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항을 A에 1 플러스 R, 얘 공비는 1 플러스 R, 여기다 1 플러스 한번 더 곱했죠? 항수는 N이다. 그쵸? 그래서 이것의 원리합계 SN은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1에 A에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봐봐. 이렇게 생겼어. 아, 이렇게 생겼다고 생긴 게 이거를 원리 이게 등비수열 합에 들어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자마자 어때? 뭐 쫄리게 생겼잖아. 그지? 아무것도 아니다. 뭐다? 다시 원리합계는 어디서 나온다? 등비수열에서 나온다. 다시 원리합계는 어디서 나온다? 등비수열에 나온다.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이 원리합계인데 등비수열 합은 초항 공비 항수만 필요하다. 초에 적금해서 말에 찾았기 때문에 이자를 한번 붙여 준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된다. 초항 공비 항수 콜. 네, 좋습니다. 요걸 가지고 마지막 문제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죠. 선생님이 단연간의 노하우로다가 여기 다시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엑기스만 쪽쪽 빨아드시고 계시죠 지금. 네. 240만원짜리 컴퓨터를 질렀대. 지름신이 오셔가지고 질렀대. 그래가지고
반값 120만 원 있어요. 나머지는 알바 뛰어서 갚아야지 하고 120만 원을 나중에 갚겠다고 매 6회로 할부로다가 사겠다 이런 얘기죠. 와 닿습니까? 네, 이런 경제활동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월 이율 4% 6회로 나눠 잡으면 뭐 보통 이렇게 뭐 그 무이자 할부입니다 뭐 이런 그런 하는데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 항상 조심하세요. 그렇죠? 은행이나 어떤 아무튼 그런 기관들인 그죠? 천사들이 아니다. 오케이? 당연히 거기에 따른 보상이 필요한 거다 이런 얘기죠. 내가 힘든데 갑자기 누군가 와서 나에게 돈을 빌려주겠다? 어떻게 한다고요? 의심하셔야 된다고요. 사채업자. 아니, 그건 꼭 사채업자가 아니더라도 아무튼 내가 그러니까 조심하도록 합니다. 자, 월요일 0.4% 나왔습니다. 그럼 1%가 0.01 맞습니까? 어메. 1%가 아니 그러면 10%가 0.1 맞습니까? 네. 네. 근데 왜 1%를 0.0이라고 그랬더니 멍하지요? 준아 모르는 것 같지 지금? 1%가 뭐라고요? 0.뭐라고요? 방금 1%가 0.1이라고요? 0.1은 너의 IQ고 0.01이에요? 네, 그렇죠. 0.01이죠. 그러면 0.4%는요? 0.004가 되겠죠. 조심합시다. 자, 그리고 놀랍게도 저게 내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출제자가 뭔가를 줬습니다. 여기 있네. 그죠? 있다고 여기. 내가 설령 조금 잘못 잡아 저기를 확인하면 되잖아. 안타깝습니다. 매월보다 복리로 계산하는데 매월 갚아야 될 돈. 그러니까 얼마 우리 빌려온 거야 사실은? 반값 냈다. 120만 원. 자, 120만 원을 빌렸어요. 자, 이거를 몇 회에 이제 120만 원을 빌린 돈과 몇 회에 지금 나눠 갚는 돈이에요. 이게 여기에 몇 회? 6회에 나눠 갚자. 그러면 6번에 나눠 갚을 거 아니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마지막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6번으로 돈을 갚아 나갔잖냐. 그치? 그러면 마지막 연도에 마지막에 갚았을 때 그 돈의 이자를 붙이냐 안 붙이냐가 중요한 건데 얘는 붙이지 않습니다. 뭐가 포인트냐? 돈을 6번에 대해서 나눠 갚았잖아. 그럼 마지막에 갚고 한 달을 기다렸다가 한 달 지나서 갚았습니다. 지금 마지막 돈을 주고 6번 주잖아. 마지막 6번째 걸 주고 한 달 지나야 갚은 거니 주자마자 끝난 거니? 주자마자 끝났잖아. 그 이자가 붙을 새가 있어 없어? 없잖아. 아까 이전에 있는 기수분 문제는 마지막에 이자를 넣고 은행에 넣고 바로 찾으면 안 돼요. 못 찾아요. 이자를 기다려야지 말에 찾을 수 있는 거예요. 1월 1일 적금 마지막 연도 거에 적금하고 가서 떼 쓴다고 주는 게 아니라고. 이해했어? 그게 그 정기 적금이 끝나려면 그 연도가 지나야 올바른 이자를 다 준다고. 상환이잖아. 상환은 6번에 나눠 갚아서 마지막에 6번 6회차의 돈을 딱 주면 우리는 이제 끝난 사이라고. 이자를 기다렸다가 준 게 아니다 이런 얘기야. 무슨 뜻 이해하니? 예, 좋습니다. 왜 한기 왜?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무슨 수열의 합이 온다 그랬어요? 다 같이 등비 수열의 합이 온다 그랬죠. 그러면 등비 수열의 합에 초항공비 항수가 필요하다 그랬죠. 초항이 바로 우리가 빌린 돈. 공비는 당연히 1.004. 항수는 몇 번에 나눠서? 6번에 나눠서. 오케이? 그래서 1.004 마이너스 1에 자, 이자가 여기에 여기 안 붙는다 그래서 기말불. 그죠? 마지막에 6회차 주자마자 끝나니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심합시다. 뭐요? 1.004에 6제곱 마이너스 1. 자, 됐어요? 됐어요? 틀렸습니다. 선생님 여기를 간격을 넓게 나눈 이유가 뭘까요? 자, 무슨 얘기냐면 120만 원을 빌렸을 때 돈과 6회차를 다 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마지막 6회차 돈을 내서 상환이 끝났을 때 돈의 가치가 같은 가치입니까?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야? 예를 들어서 네가 초등학교에 이 친구한테 초등학교 1학년 됐고 막 이렇게 찍찍 흘리는 초등학교 친구한테 10,000원을 빌렸어. 예를 들어서 듣고 있니? 한 30년 후에 친구야 내가 너한테 그때 10,000원 빌렸잖니? 늦었지만 다시 10,000원을 나한테 갚을게. 같은 돈의 가치냐고요? 아니었냐고.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렇다고. 예? 설령 짧은 기간이지만 어쨌든 간에 돈의 가치가 얼마만큼 everybody 1.004에 몇 개월만큼 6개월만큼 돈의 가치가 상승이 돼 있을 거 아니야. 또 이런 것도 설명하면 또 어디서 또 들은 것도 있어가지고 또 선생님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오케이? 아무튼 그렇다고요. 이해하셨죠? 뭐예요? 예,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동영상이 돌아가고 있네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여기 이제 계산하려고 봤더니 저기 오세요. 어때요? 뭐가 좀 이상하죠? 빨리 봐봐. 조건 봐봐. 뭐가 이상하지? 뭐가 이상해? 마이너스 6제곱이네. 마이너스 6제곱이 없는데 플러스 6제곱인데 어떡하지? 마이너스 6제곱을 만들면 되지. 어떻게? 곱하기 1.004에 마이너스 6제곱을 여기다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 아 지금 곱해준다? 나눠준다.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이걸 양변에 나누면 되죠. 저걸 없애. 어차피 양변에 나눠야 되니까요. 다시 갑시다. 자, 여기 있는 걸 없애야 되죠. 양변에 1.004에 양변에 이쪽 변에 좌변에 뭘 곱한다고? 1.004에 마이너스 6제곱 곱하고 여기다도 1.004에 마이너스 6제곱 곱한 거예요. 그럼 얘랑 만나서 0제곱이 되니까 120이 그대로 남고요. 얘는 이제 분모가 0.004가 되고요. 그 다음에 A 되고요. 자, 이게 이렇게 가서 곱해진다고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럼 얘는 이렇게 곱해지면 얼마라고요? everybody 1. 네, 왜냐하면 0제곱이니까요. 마이너스 1.004에 마이너스 6제곱. 이렇게 정리하셔서 여기다 뭘 꽂아 넣어요? 0.9763을 꽂아 넣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라고요. 오케이?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1.004에 6제곱을 주는데 정석은 이렇게 마이너스 6제곱을 주면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 잘 기억하셔야겠죠? 이해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